이 호텔은 모험과 탐험을 테마로 하는 곳이라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로비에는 캐릭터들의 옷장도 전시되어 있고 히든 미키도 곳곳에 숨어있죠. 객실에도 재미난 요소들이 많았고 캐릭터 정원도 있었습니다. 호텔 내 상품샵에서 아이 쇼핑도 즐겼죠. 캐릭터도 직접 만날 수 있었고요. 홍콩 디즈니랜드의 호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홍콩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때 묵었던 곳은 디즈니 익스플로러 로지였습니다. 모험과 탐험을 주제로 하는 디즈니 공식 호텔이죠. 도착하자마자 호텔 입구 앞을 보니 테마가 짙은 호텔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험과 탐험을 주제로 하는 호텔이다가 보니까 호텔 입구 앞은 모험가 복장을 입은 캐릭터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에는 3개의 공식 호텔이 있는데 각 호텔을 도는 셔틀버스도 호텔 앞에 서고 있었고요. 디즈니랜드로 가는 셔틀버스도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계속 오더라고요. 짐 맡기는 곳도 호텔 입구 앞에 있었는데요. 체크인 전이나 체크아웃 후에 짐을 맡기고 편하게 디즈니랜드를 방문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세계 디즈니 호텔들이 모두 이렇게 짐을 맡아주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짐 맡기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곳은 처음 봐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호텔 내부를 구경해볼까요?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느껴지는 쾌적하고 탁 트인 로비가 등장했습니다. 로비 천장이 엄청 높았고요. 모험과 탐험을 주제로 하는 테마 호텔답게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재미있게도 로비 한쪽에는 캐릭터들의 옷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키, 미니, 도날드, 구피의 옷장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건 누구의 옷장일까요? 우선 발이 엄청 큰 것 같고요. 더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항해를 할 때 입는 옷도 보이고요. 바로 미키의 옷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리 모양의 이국적인 조각상이 보이고요. 여자친구인 데이지의 사진도 놓여있네요. 가끔 성질을 부리긴 하는데 은근 사랑꾼 같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누군지 알겠죠? 저의 최애 캐릭터 도날드의 옷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우산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는데요. 이것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겠죠? 미키의 사진도 보입니다. 이 정도면 힌트가 너무 쉽죠? 바로 미니의 옷장이었습니다. 옷장 옆으로는 탐험가 복장을 한 캐릭터들이 주기적으로 나와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미키가 나와 있더라고요. 캐릭터가 계속 바뀌니까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로비에서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You make the hat. You can make the hat. Yes. Okay. And take photo and 3, 2, 1. Perfect. 로비를 가만히 보면 몇 가지 비밀들이 보입니다. 우선 길게 늘어진 장식물을 보면 탐험가 복장을 입은 캐릭터들이 하나씩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천장 쪽을 올려다보면 숨겨진 미키 모양, 즉 히든 미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비에는 다양한 모양의 의자와 탁자 같은 게 놓여 있는데요. 탁자는 거대한 박스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고 모험 컨셉 호텔이다가 보니까 거대한 여행 가방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자와 탁자들은 거대한 카펫 위에 놓여 있는데 카펫을 자세히 보면 역시 숨겨진 미키 모양인 히든 미키를 발견할 수 있죠. 로비 한쪽에는 아이들이 앉아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 디즈니 호텔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사항 같더라고요. 프론트 데스크도 엄청 컸는데요. 배경으로 모험심과 탐험심을 자극할 것 같은 거대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디즈니 익스플로러 로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지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 규모가 엄청 커서 객실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입장했던 호텔 입구고요. 이 입구로 들어서면 제가 지금 서 있는 로비가 나오죠. 그리고 사방으로 객실 건물이 펼쳐져 있는데요. 빨간색은 아시아, 파란색은 오세아니아, 초록색은 남아메리카, 주황색은 아프리카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실 건물 주변으로 다양한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요. 모두 모험과 탐험을 주제로 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하는 정원이죠. 체크인 후 배정받은 객실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어떤 기계를 탄 것 같은 느낌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다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oing down. 그리고 여기도 히든 미키가 있더라고요. 1楼 first floor. 객실로 향하는 복도도 참 특이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국적인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테마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일반적인 호텔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곳도 가만히 보면 디즈니 요소들이 깨알같이 숨어 있습니다. 여긴 복도등이 정글북 테마로 디자인되어 있었고
조금만 지나 다른 복도로 가면 니모를 찾아서 테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언뜻 보면 잘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데 벽에 설치된 전등도 자세히 보면 망원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깨알 디테일이죠. 드디어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인 객실 스탠다드룸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방문에는 방해하지 말라고 표시하는 사인물도 있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어드벤처러스한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객실 카드키는 이렇게 주는데요. 참고로 체크인은 오후 3시, 체크아웃은 오후 11시입니다. 카드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크아웃 할 때 건네면 똑같은 디자인의 카드키를 기념품으로 주니까 꼭 챙기세요.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전신 거울도 있고요. 뒤돌면 아주 넓은 옷장도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캡슐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캡슐 커피 기계 위로는 이런 액자가 걸려있는데 디즈니 캐릭터들을 테마로 하는 토템 기둥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더라고요. 냉장고도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물도 제공되지 않아서 따로 구입해서 마셔야 합니다. 옷장 밑을 보면 가운도 나오고 슬리퍼도 나옵니다. 슬리퍼에는 미키 모양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객실 모습은 이런데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모험과 탐험 테마가 은은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선 침대 위에는 미키와 미니 모양의 나무 조각상 같은 게 걸려 있고요. 탁자가 있는 곳의 전등은 철사로 매달아서 약간 거친 느낌이 들게 만들었고, 탁자 앞 거울은 평범한 듯 보이지만 테두리가 가죽 벨트 같은 것으로 마감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창문에 있는 커튼을 보면 텐트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테마를 입힌 거죠. 침대 옆 전등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어드벤처 느낌이 물씬 나죠? 의자는 마치 북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화장실 쪽을 보면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테마파크에 오전 일찍 가기 위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외출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그런 편의를 신경 쓴 모습이죠. 세면대는 사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홍콩 또한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누 정도만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세면 도구를 각자 챙겨와야 하죠. 화장실 내부는 어드벤처러스한 부분 없이 지극히 평범한 편이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있는데 침대 옆을 보면 이렇게 굿즈 할인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할인권은 호텔 내 상품샵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굿즈를 살 생각이 있다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더라고요. 여러 손님을 고려한 핸드폰 충전선도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TV를 켜면 계속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스타워즈만 나오는 채널도 있고 픽사 영화만 나오는 채널도 있습니다. 밤에만 운영되는 동화 읽어주는 채널도 있더라고요. 잠깐 가든을 보려고 내려왔는데 와, 날씨가 엄청 더워요. 안경에도 막 습기가 차고 약간 습식 사우나에 들어왔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와, 역시 덥습니다. 정원을 둘러보려고 나가는 길에 이렇게 히든 미키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디즈니에는 이렇게 길에도 히든 미키가 있습니다. 시원한 폭포가 떨어지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호텔 건물 자체도 특이하다가 보니까 확실히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더라고요. 호텔 뒤편으로 나가면 이런 동굴벽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모험과 탐험을 테마로 하는 호텔답죠? 여기는 라이온킹에 나오는 원숭이 라피키를 테마로 하는 정원인데요. 설마 밤에는 불도 피우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라피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홍콩 디즈니는 수요일마다 쉬거든요. 물론 하는 수요일도 있고 쉬는 수요일도 있는데 오늘은 쉬는 수요일이에요. 크게 안 가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산책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히든 미키도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여기는 영화 업에 나오는 새 케빈을 테마로 하는 정원이었는데요. 사실 그 캐릭터의 느낌이 막 엄청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호텔을 등지고 수영장을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쪽문이 하나 있어요. 이 쪽문을 통해서 걸어가면 옆에 있는 호텔도 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다닐 것 같은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와, 바다가 바로 보여요. 와, 진짜 넓다. 데이트가 오픈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너무 밤늦게 가거나 아침 일찍은 안 될 것 같고 이 시간 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굳이 걷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안 걷고 그냥 내부만 좀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걷다 보면 수영장도 나오거든요. 수영장은 좀 찍기가 좀 그래서 안 찍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영장도 있어서 시원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파크가 오픈하지 않는 날은 호텔에서 쉬면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여유를 즐기면서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호텔 내에는 이렇게 두 개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조식 때 이용했는데 그 후기는 조금 뒤에 들려드릴게요. 조금 간단하게 혹은 편하게 식사를 하고 싶다면 푸드코트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하고 벨이 울리면 직접 픽업해서 편한 곳에서 식사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피자부터 시작해 파스타, 치킨 윙, 샐러드 등을 판매합니다. 물이나 맥주, 와인, 요거트, 주스, 그리고 과자와 아이스크림 종류도 판매하고 있어서 간이 편의점으로 봐도 되는데요. 편의점만큼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사실 간식을 사 먹으려면 이곳밖에 없긴 합니다. 푸드코트 가서 물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숟가락을 꽂아주는데 이 숟가락이 그냥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약간 숟가락이. 깨물어봤더니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미니 그려져 있는 초콜릿. 보여주려고 씹었는데 숟가락이 없어졌어. 그냥 먹어야겠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초콜릿 스푼. 호텔 로비에는 트레이딩 포스트라는 이름의 작은 상품샵도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쇼핑을 잘 못했다면 혹은 디즈니랜드 방문 전에 아이 쇼핑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에서 쇼핑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여기도 더피와 친구들이 메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좀 덤여들었더니 한층 더 친숙해진 느낌입니다. 자주가 있어요. 라이온킹에 나오는 자주 아시죠? 자주 인형은 또 처음 보는 거거든요. 모험 테마를 하는 호텔이라서 그런지 이런 캐릭터 인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도날드도 있죠? 요즘 디즈니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건데 어깨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도날드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게 되게 많이 팔려요 요즘에 디즈니에서. 진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더피와 프렌즈의 코스메틱 스펀지, 핸드크림도 따로 나오네요. 와, 이거는 홍콩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디자인 텀블러인데 이렇게 되게 동양적인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인터랙티브가 되는 올라프래요. 말한 올라프. 그래서 여기 있는 단추를 누르면 I don't know why, but I've always loved the idea of summer and sun and all things hot. 졸업 시즌이라고 꽃다발도 만들 수 있어요. 와, 진짜 와, 이거 한번 우리 집 강아지한테 한번 입혀보고 싶은데. 이거 우술라인가 봐요. 우술라인데 펫 커스튬이에요. 입히면 우술라처럼 보이는 건가 봐. 뮬란 굿즈 자체를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 뮬란 인형이 있네요. 와, 이건 진짜 탐나는데요? 탐험가 복장을 한 도널드 같은데 약간 생긴 게 안 귀엽게 생겼지만 어쨌든 이런 복장으로 있는 인형은 역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드래곤 윈드란 이름의 조식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일반 호텔에 비해 조식 시간이 긴 편이었지만 입장 후에는 1시간이라는 식사 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 그대로 천장에는 거대한 용이 매달려 있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무난했습니다. 조식 뷔페였는데 생각보다 음식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도 쾌적한 느낌이었고요. 딤섬이나 춘권 등 홍콩 하면 떠오르는 메뉴들도 있었고요. 홍콩 면 요리도 빼놓을 수 없죠. 면 요리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빵 종류도 정말 많았는데 미키 모양의 빵이 단연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미키 와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이렇게 티켓 하나를 주는데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티켓입니다. 테이블마다 한 번만 촬영이 가능해서 객실이 다르다면 따로 앉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물론 캐릭터 사진을 찍을 생각이 있다면 말이죠. 전 구피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이 체크아웃하는 날이라 캐리어를 끌고 갔었는데 그걸 보더니 어디 가냐고 묻는 것 같더라고요. 네. Can you take a video? Okay. Yes, sir. Yeah, play. Hi. Thank you. Thank you. Bye bye. 안녕하세요. 여긴 다시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디즈니 호텔도 한 번씩 다 가봐야겠지만요. 홍콩 디즈니랜드 이야기들, 그리고 팁들, 그리고 정보들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대생 목록 한번 보고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